자,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챙기는 것이 맞고 또 아이에게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당당한 엄마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자, 제 주변에 요즘에 친구들이 임신한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원장님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초등학생들도 많고. 벌써요? 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또 급격하게 살도 찌게 되고, 임신 후에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살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걱정된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워낙 좀 뷰티 쪽에 일가견이 있는 심현철 원장님께 물어봐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오늘 임산부들 출산 후에 다시 예뻐질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출산 이후에는 어떻게도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임신 중에는 평균적으로 체중이 한 11kg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부기겠지, 곧 빠지겠지 하다 보면 이 늘어난 살들이 그대로 내 체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주변에 보면 출산 이후에 이 붓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계속 가니까 이게 출산 이후에 살짝 부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살이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보통은 산후 다이어트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출산 후 한 6개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우리 몸이 항상성에 의해 이 늘어나 있는 체중을 오히려 기본값으로 인식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출산이라는 큰 이벤트를 거친 상태에서도 아기도 돌보면서 또 산후조리와 또 체중 조절까지 신경 쓰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해주시면 조금씩 체중 감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원장님, 근데 출산 후 바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몸도 회복이 잘 안 됐을 상태에서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네, 주의하실 점은 이 출산 후 6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즉 산욕기에서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산후 몸조리가 우선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리하게만 먹는 양을 줄인다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작정 부종과 살을 빼는 것이 1순위가 되기보다는 출산으로 인해 손상된 내 몸 컨디션을 이렇게 회복을 하고 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물론 저는 지금 임산부는 아니지만 미래의 임산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쏙쏙 정보가 들어오네요. 원장님이 다이어트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식이습관 그리고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식이습관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먼저 출산 후 다이어트의 제일 중요한 이 식단 관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산 직후에는 골고루 먹되 고열량식은 피하자입니다. 자, 출산 후에는 아직 전신 컨디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통증도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칼로리가 높은 우리가 보양식을 자꾸 먹잖아요. 이 보양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스란히 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의 위험뿐 아니라 체중 증가로 또 이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기므로 우리 산욕기 아까 출산 후 6주 동안에는 자극적인 맵고 짜고 간이 많이 된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이 고열량식은 피해 주시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면서 단백질, 칼슘, 철분과 같은 영양소가 충분한 식단으로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뭔가 나중에 그때가 되면 막 맵고 짜고 달고 막 이런 떡볶이랑 맛있는 매운 것들 음식 땡길 것 같은데 주의해야겠군요. 네. 원장님 그러면 산욕기, 즉 출산 6주 이후에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6주 이후에는 괜찮나요? 네, 출산 6주 이후부터 이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 아침에 좀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간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이어트의 기본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를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뭐 말로는 쉽지만 사실상 육아에 치다 보면 나의 규칙적인 식사는커녕 뭐 잠자거나 씻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간단한 규칙만이라도 지켜주시면 우리가 과식이나 폭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이 시기에 아침을 꼭 챙겨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이 시기에 강조드릴 점은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꼭 챙겨 드시라는 건데, 자, 하루 종일 굶다가 뭐 짬날 때는 한꺼번에 폭식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 식사를 또 우리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아침을 건너뛸 경우에는 또 오후 시간에는 보상 심리로 더욱 과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식, 폭식 후에는 또 후회하면서 또 다음 끼니를 거르는 또 절식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언제 에너지원이 들어올지 모르다 보니까 더 지방을 이렇게 비축해 두려고 하고 맞아요. 살이 더 잘 찌게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아침 식사를 거창하게 차려 드시기 어렵다면 간단하게 뭐 아침 대용식이나 과일 등으로라도 내가 끼니를 굶지 않았다라는 이 몸에서 생각이 들게 해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매 관리를 하려면 아침 식사 조금이라도 꼭 챙겨 먹는 습관을 가져야겠네요.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침을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죠? 저와 함께 꼭 지켜봅시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틈틈이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 간식을 줄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 우리가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은 좋지만 뭐 귤이나 딸기, 바나나와 같이 당분이 많은 과일을 식사 후에 우리가 또 먹게 되면 또 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식으로 과일을 먹을 경우에는 뭐 되도록이면 뭐 방울토마토와 같은 저칼로리 과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틈틈이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이 갈증을 허기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내 배가 이게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입이 고픈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우선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면서 정말 배가 고플 때에만 뭐 방울토마토나 견과류 같은 간식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면 아나운서 준비할 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물을 정말 많이 먹었고 방울토마토를 되게 그래요?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사에서 이제 모유 수유가 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글을 봤었거든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먼저 맞는 말인지 궁금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모유 수유를 할 때 잘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아기한테 이제 충분한 영양분을 다 공급해 줘야 되는데 더 잘 챙겨 먹어야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잘 챙겨 먹으면 또 다시 살이 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모순적인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 이 모유 수유는 그 자체로 모체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산후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 후 체중 감량이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통 하루에 우리가 모유수를 위해 소모하는 열량은 대략 500kcal 정도이고 평균적인 우리 성인 여성이 하루에 한 2000kcal 정도의 열량을 소모한다고 보면 전체 한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꽤 비중이 큰 열량 소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러닝머신 아무리 달려도 고작 그렇죠. 100kcal를 그렇죠. 소모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앞에서 홍 아나운서가 말했던 것처럼 모유 수유를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영양 보충을 막 과다하게 하게 되면
금세 칼로리 초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 먹는 양을 많이 늘리실 필요는 없고 평소 드시는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만 신경 써주시고 모유수유를 하시다 보면 저절로 조금씩 체중 감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근데 모유를 주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왜냐면 모유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변 지인들도 조금 있거든요.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과 면역력 증진, 그리고 뭐 유대감 강화 등의 장점들이 많이 있고 또 엄마가 출산 전 체중으로 복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유수유에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모유 양이 부족하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모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여 몸의 지방을 더 축적하는 방향으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찌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정말 모유수유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모유수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모유수유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으며 또 수유를 못한다고 해서 혹시나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게 아닐까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스트레스는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엄마인 나 자신을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자, 원장님, 그럼 출산 후 다이어트를 위해서 중요한 이 식이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떻게 좀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육기가 지나고 나면 몸을 적당히 움직여주는 것이 체중 감량에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사실상 육아의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처럼 출산 후에 PT를 받고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헬스장을 가시던 동네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던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이요? 이상이죠. 여건이 어렵다면 저는 아기가 잠드는 육아 퇴근 시간, 육퇴 시간에 맥주 한 잔보다는 매트를 이렇게 깔아놓고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면서 요즘에 잘 됐잖아요, 유튜브에. 운동을 하고 주무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자, 네. 집에서 홈트를 하던 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산책을 하시던 내 의지로 짬을 내서 운동을 꼭 하시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 자체로 칼로리 소모도 있지만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 또 스스로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러한 인식이 들기 때문인데요. 네. 습관을 들이다 보면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방향의 동기부여도 되고 또 식이 조절에도 한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출산 후에 살만 또 막 뒤룩뒤룩 찌고 막 거울 보기도 싫다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이 육아에 치이다 보니까 끼니도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막 남은 반찬까지 다 먹게 되고 그럼 또 살이 더 찌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악순환이 되면서 체중 관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임산부분들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나중에 출산 후에 아이를 보면 우울감도 오고 그러면 또 다시 폭식으로 이어져서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서 사실 진짜 걱정되는 분들 좀 계세요. 네, 절대로 내가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이렇게 막 고생해서 한다고 해서 혹시나 사치가 아닐까? 내가 아기에 대한 모성애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자책을 절대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챙기는 것이 맞고 또 아이에게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당당한 엄마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원장님 혹시 엄마이신 적이 있으셨나요? 너무 잘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니.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임신도 하시고 출산도 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출산 후 이 현실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출산 후에 육아 때문에 많이 지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힘드신 분들의 앞날을 응원해야겠죠? 네. 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끝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구독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